2019년 전공 A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은 교육과정 암기에서 푸는 문제죠. 이거는 교육과정 공부해 보신 분은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정보, 이유는 정보, 윤리. 네, 이거는 쉽게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시언어인데 파티션이라는 함수가 나오죠. 이거는 퀵소트에서 사용한 함수잖아요. 퀵소트 공부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풀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열이 7부터 8까지 6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이 값을 표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을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까요? 7, 1, 9, 5, 3, 8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0부터 5까지 값이 들어가게 되죠. 요 밑에 이제 파티션인데 이 파티션이라는 거를 이제 편의상 P라고 할게요. 0, 5 이렇게 호출이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 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래서 J랑 J는 0, K는 0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레프트가 0으로 호출이 됐으니까 여기 0으로 호출이 됐죠. 피벗 포인트는 레프트. 피벗 포인트 PP라고 편의상 줄여놓을게요. PP 역시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이 들어가죠. 포문이 들어가는데 초기값이 J는 레프트 플러스 1이에요. J는 J가 1부터 해서 그 다음에 어디까지죠? 라이트까지니까. 라이트는 5인데 이제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니까 1부터 5가 실행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J는 1씩 증가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포문은 5번이 실행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J 값이 1, 2, 3, 4, 5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J는 최초에는 0이었는데 1부터 이제 레프트 플러스 이제 레프트가 0이었죠. 레프트가 1이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잘 안 써지네요. 네, J가 이제 1 여기서부터 포문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 if문을 한번 볼게요. 그럼 if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L이라고 표현할게요. 리스트 J. 리스트 J 값이 리스트 피벗 포인트 값보다 작을 경우, 이 조건일 때 이 if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씩 이제 포문을 돌려보면 돼요. J는 1이니까 피벗 포인트는 몇이었죠? 0이었죠. 여기 피벗 포인트는 여기에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는 0이네요. K는 또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 상태에서 J와 PP를 비교해 볼게요. J와 PP 비교해보면 PP 값이 더 크죠? PP가 여기 지금 7이니까. 그럼 여기서 K는 K 플러스 K가 1이 됩니다. 0이었는데 1이 됐죠. K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수압 J와 K를 바꿔주는데 지금 J와 K가 둘 다 1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수압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럼 그 다음에 J가 2로 넘어가 볼게요. J가 2로 넘어갔죠. 자, 그러면은 J 값과 PP를 비교했을 때 J 값이 더 크죠. 이 조건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 J가 이 값은 지금 J입니다. J가 2일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죠. J가 3인데 J 값과 PP를 비교하면 PP 값이 더 크죠. 이번에는 이 부분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K가 1이 증가를 해요. 그럼 여기서 또 증가를 또 K가 2가 됐네요. K가 2가 됐습니다. 요 값은 K예요. K가 증가를 한 다음에 J와 K를 바꿔주죠. J와 K를 바꿔주게 되면 얘랑
얘가 바뀌게 됩니다. 가를 바꿔볼까요? 얘가 5가 되고 얘가 9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는 지금 바꾸는데 성공을 했죠. 3으로 넘어가 볼게요. J가 3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다시 PP가 크죠? PP 값이 커요. 이렇게 되면 또 교환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K 값 3이 되고 K와 J를 바꿔주는데 K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그럼 K의 3 여기까지 가게 되죠. 얘랑 얘를 바꿔주게 되면은 3이랑 9 이렇게 값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바꾸고 넣는데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J는 4가 됐습니다. J는 4가 된 게 아니죠. J는 5가 됐죠. 지금 여기가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첫 번째 값은 성공했고 바꿨고 두 번째 값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다음 세 번째 값 바꿨고 네 번째 값 바꿨고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두 개 비교하면은 PP가 더 작죠. 그러면 이 부문의 조건에 성립을 안 하니까 여기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다 끝이 났어요. 포문이 다 끝이 났으면 여기 그 다음에 피벗 포인트 값을 K로 바꿔주죠. 피벗 포인트는 K, K는 지금 3이니까 3까지 늘어났죠. 네, 3이 되고 그 다음에 레프트와 피벗 포인트를 바꿔줍니다. 지금 레프트는 0이니까 0과 피벗 포인트 값은 3이었죠. 이 값을 바꿔주게 됩니다. 바꿔볼까요? 네, 3과 7이 바뀌게 됩니다. 3과 7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수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리턴 피벗 포인트. 자, 그러면은 이 피벗 포인트 값은 3이었으니까 3이 리턴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행을 완료했을 때 반환되는 값, 이건 3이죠. 그 다음에 리스트 3의 값을 쓰라고 그랬어요. 리스트 3의 값은 여기의 값은 7. 3과 7.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3번입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그 값보다 큰 값이고 왼쪽 자식은 그것보다 작은 값이 들어가는 제일 기본적인 이진 탐색 트리의 조건이죠. 조건에 보시면은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이런 조건들을 스스로 공부해서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조건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시험 시간에 일일이 읽어서 풀게 되면은 실수할 확률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에서 주어지기는 하지만 공부를 다 해놓고 푸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조건에서 아래 킥보다 작다. 이제 왼쪽 서브트리의 경우죠. 왼쪽 서브트리 지금 루트를 기준 이 제일 위에 있는 루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아래 값보다 크다. 오른쪽 얘기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큰 값.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왼쪽 자식이 없으니까 이 오른쪽 서브트리보다 이 루트 값이 가장 작게 되겠죠. 이 오른쪽으로는 큰 값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0부터 50까지 했을 때 이 루트에 제일 작은 값이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4개에서 20부터 50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이 기억이 이번에는 루트가 된 거예요. 루트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큰 값. 자, 4개 중에서 큰 값이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작은 값들 2개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고 작은 값이 2개, 큰 값이 하나 했을 때 이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죠. 여기가 그럼 50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20, 30, 40이 남았으니까 이 왼쪽 이 자식에 있는 값들은 다 기억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여기가 이제 남은 값들 중에서 제일 크게 되겠죠. 20, 30, 40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큰 값 40이 되겠고 그럼 30, 40만 남았네요. 30, 40만 남았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큰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30, 여기는 20 해서 기억은 40,
N은 20. 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에 보시면은 A, B, C 세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 프로세스로 계속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입출력 요청이 됐다가 완료가 되고 CPU가 선점되고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나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로 그려져 있죠. 준비 상태에 있다가 수행 상태로 가고 블록 상태로 가고 입출력 완료되면 다시 준비로 들어가는데, 요 반대로 가는 블록 상태에 있다가 수행 상태로 가는 거는 없죠. 블록 상태가 되면은 입출력 완료를 거쳐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수행 상태로 가게 되는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작성 방법을 한번 볼까요? 가의 상황에서 T1, T2, T1에서 T2까지, T1에서 T2라는 건 저 그래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죠. 네 가지 상태 전이 A, B, C, D를 모두 거치는 프로세스의 이름, 이거 하나 쓰고, A, B, C, D라는 거는 여기 그래프에 요거 A, B, C, D 이렇게 네 개가 있죠. 이 네 개를 모두 거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 상태, T2 시점에 블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이름, T2 상태, 이 제일 마지막에 해서 이 블록 상태, 여기에 있게 되는 프로세스 이름을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를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A, B, C 이렇게 프로세스를 3개를 적어 놓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럼 제일 먼저 보면은 여기 있는 조건을 봐야 되는데, A와 B는 준비 상태에 있다고 했어요. 준비 상태에 여기 있게 되는 것이고요. C는 블록 상태에 있다. C는 여기에 있죠. 자, 여기서 A가 먼저 수행이 됩니다. A가 이렇게 수행이 되는데, 수행이 된다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는 소문자 A를 거쳐서 수행이 되죠. A를 먼저 거쳤어요. 그 상태에서 A의 입출력 요청이 왔습니다. 입출력 요청이란 이쪽으로 가는 거죠. C를 거쳐서 왔고요. 입출력 요청이 돼서 수행 상태에서 블록 상태로 빠지니까 이제 어떤 프로세스는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프로세스가 뭐냐면 B죠. B가 수행으로 들어왔어요. B가 이렇게 소문자 A를 거쳐서 수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수행이 되다가 C 입출력 완료를 만났죠. C가 이렇게 D를 거쳐서 입출력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다가 이제 C에게 B가 선점을 당했어요. 그래서 B랑 C가 CPU 할당과 CPU 선점, 요 A와 B가 맞교환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B가 소문자 A를 거친 자, 여기서 B가 수행되고 있다가 C에게 뺏긴 거니까 이렇게 CPU 선점을 준비로 돌아가야죠. B는 그래서 소문자 B가 되겠고, 반대로 C는 수행 상태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C는 A를 통해서 수행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또 선점이 돼요. 이제 반대입니다. C와 B가 반대로 여기 A, 여기 B 이렇게 해서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B가 됩니다. 이렇게 수행되다가 A가 입출력이 완료가 돼요. A는 아까 여기 C를 통해서 블록 상태에 들어갔는데 입출력 완료가 됐죠. D를 통해서 준비 상태로 갔고, 그 다음 입출력 요청, A의 입출력 요청, B의 입출력 요청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하게 되면은 B가 입출력 요청을 만나게 되죠. B는 여기 마지막에 A를 통해서 수행 상태를 갔잖아요. 입출력 요청이니까 여기가 C가 되겠죠. 입출력 요청으로 이제 블록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A가 수행 상태가 됩니다. A가 수행 상태가 된다는 거는 아까 입출력 완료로 왔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돼서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A가 수행되다가 CPU 선점이 일어납니다. 선점된다는 거는 B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가 되겠고, 그럼 마지막에 이 준비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수행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준비 상태에 있다는 거는 이 C 프로세스가 준비 상태에 있었네요. 여기 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T2까지 모든 수행이 완료가 됐어요.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A, B, C, D A 프로세스가 4개를 모두 거쳤죠. 그래서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B나 C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앞에 문제는 A만 해당이 되겠고요. 시점 T2의 블록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이 C의 입출력 요청에 대해서 블록 상태로 온 거를 찾으면 돼요. 마지막에 C로 끝나는 거는 요거죠. B 프로세스. 자,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블록 상태에 있게 되는 프로세스 이름을 찾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B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가에 먼저 보시면은 스튜던트 테이블과 인롤 테이블 두 개를 주고요. 그거에 따라서 나 부분에 쿼리문을 주고 그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의 개수, 튜플의 개수를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보시면은 여기 과목 번호 53430으로 수강 신청하지 않은 학생의 학생 번호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53430으로 수강 신청하지 않은 이 의미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쿼리문을 한번 보면은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요. 먼저 스튜던트 테이블을 그냥 셀렉트를 해요. 스튜던트 셀렉트 테이블을 ID, 네임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5행을 전부 가져오게 되겠죠. 5행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53430호를 수강 신청하지 않은 학생을 찾아야 되니까 그 조건이 이 의원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속 쿼리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54330호 코스 아이디가 53430호다. 이게 지금 과목 번호죠. 테이블은 인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가보면은 코스 아이디가 534305, 53430호 이 두 개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스튜던트 아이디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140, 그 다음 152 이 두 개가 두 건이 이렇게 조회가 되겠죠. 시작하는 두 건이 이렇게 조회가 될 겁니다. 조회되는 건 이 스튜던트 아이디가 조회가 되죠. 그럼 이 문제에서 이거를 수강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제외한 두 개라고 그러니까 그렇네요. 두 명을 제외한 학생이 조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명을 제외한 스튜던트 아이디가 이 두 명을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 키워드는 not in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두 개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스튜던트를 보면은 스튜던트 아이디가 이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결국 얘네 둘이거든요. 이 둘을 제외한 이 3명을 조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행 결과에는 투플의 개수는 이제 3개가 되겠고요.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은 not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쓰게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6번 C 언어 문제네요. 메인 함수를 먼저 보면 간단하니까요. 메인 함수부터 한번 볼게요. 유니버시티라는 문자열을 하나 주고 그 다음에 printf로 해서 printf 안에 내용을 보면은 string 캐릭터라는 함수, 그 다음에 rst 캐릭터라는 함수 이 두 가지를 호출을 해서 그 반환값을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string 캐릭터, 그 다음에 rst string 캐릭터가 뭘 하는지만 알면은 풀 수가 있겠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string 캐릭터인데 파라미터로 먼저 문자열을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어떤 한 개의 문자를 받아요. 뭘 주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문자열은 이 유니버시티라는 걸 주고요. 뒤에 있는 한 개의 문자는 i 값을 줍니다. 이걸로 뭘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idx는 0 이렇게 해놨는데 자, 이것도 이제 놓칠 수 있는 작은 힌트인데 idx라는 변수 이름을 그냥 a로 주지 않고 idx로 줬다. idx라는 건 그래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인덱스라는 값을 떠올릴 수가 있죠. 단순히 변수 이름이라고 흘려보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작은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IDX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인덱스 값으로 쓰이게 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쓰고 시연의 문자열은 참자가 0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는 0, 그 다음에 1, 2, 3, 4, 6, 7, 8, 9 이렇게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IDX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IDX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0에서. 자, 그래서 이 스트링이라는 값이 저렇게 아스테리크 스트링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제일 앞에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ch 값은 여기서 이제 i니까 지금 i로 전달을 받았죠. 이 값과 i가 같으면 이 idx를 리턴을 지금 0 리턴을 하는 거죠. i랑 같으면. 근데 안 같아요. 그럼 스트링 풀풀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0을 가리키는 이 값이 주소값이 하나가 늘어나면서 str은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그럼 꼭 i가 얘랑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id 값, 그 다음에 idx 값이 1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idx 값이 1이 돼서 idx가 이제 여기 온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얘랑 i랑 또 비교를 해요. 여기서 말문이 하나 돌았으니까 이거 또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를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또 하나씩 늘어나. 여기를 또 가서 또 비교를 하죠. 그럼 얘랑 비교를 하면은 같죠. idx가 이제 2가 됐는데 같게 되니까 그럼 if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가지고 리턴 idx 2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ch 값이 i니까 이 값을 찾을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라는 값을 만나게 되면은 그때의 이 첨자 2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출력하는 값이 2가 되겠고요. 자, 다음에 RST 캐릭터라는 거를 보면은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여기 과정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똑같이 받고 ch 값도 i로 똑같이 받았어요. idx 값이 0으로 시작을 했는데 스트링 idx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역슬래시 n을 만날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아닐 때까지 idx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죠. 바쁜대기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빈칸으로 해가지고 계속 도는 거. 이게 언제까지 도냐면 idx가 계속 1씩 늘어나는데 이 역슬래시 0 이게 끝날 때까지요. 스트링 idx라는 값이. 스트링 idx라는 거는 idx죠. 여기가 만약에 5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로 가서 r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9까지 늘어났다 그러면은 y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역슬래시 n을 만나려면 이 문자열이 끝나는 이 뒤에 10번째 요게 있게 되죠. 시언어에서는 문자열의 제일 뒤에 항상 역슬래시 0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럼 idx는 10일 수밖에 없습니다. 10인데 여기 두 번째 포문에 들어와서 idx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게 초기값이 되니까 9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는 두 번째 포문입니다. 9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1씩 감소를 하는데 언제까지 감소하냐면 0까지 감소를 합니다. 9부터 0까지 돌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 값이 같게 되면은 ch 값은 지금 i잖아요. i와 같게 되면 그때 idx를 만납니다. 그럼 여기부터 해서 같으냐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은 7 idx 값은 7이 반환되게 됩니다. 반환을 찾지를 못하면은 끝까지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앞에서 찾든 뒤에서 찾든 결국에는 i 값은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언젠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서 찾으면 2가 찾아지고 뒤에서부터 찾아지면 7이 찾아진다. 그렇게 해서 2랑 7 여기서는
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은 함정 같은 게 있는데 자, 2, 7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7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정답은 어떻게 써야 될 건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 printf에 형식이 지정이 돼 있죠. %d. 자, 이것과 차이를 아시겠나요? 여기 빈칸이 없죠. 여기는 빈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여기 이제 빈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빈칸이 아무것도 없이 되니까 27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값이 꼭 마치 두 개의 별도의 값인 것처럼 이렇게 뭐 2,7 쓴다든지 하면 이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답안지가 우리가 원고지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간격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붙여 쓴 건지 띄어 쓴 건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이를 뭐 컴마로 구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형식 %d 이 형식에 따라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줄바꿈 표시도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27 이렇게 쓰는 것이 가장 깔끔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7번은 물레로 문제인데 가상의 ST 플립플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배우는 JK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자세히 보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작성 방법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기억과 니은을 채우는 문제인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의 AT라는 값이 0입니다. 그다음 X는 X도 0이죠. 그 상태에서 찾는 그 다음 상태를 찾는 거죠. 지금 다음 상태의 값을. 현재 상태 A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0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Q 값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0이죠. X도 0. 자, 그 다음에 Q가 0이라는 거는 Q의 반은 1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럼 0과 0이 만나서 AND를 만났으니까 여기는 0이 되겠고요. 여기는 XOR 헤어죠. 0과 1이니까 여기는 1이 들어오게 됩니다. 0, 1. ST가 0, 1이라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값은 1이 됩니다. 무조건 1이 들어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현재 상태가 1입니다. 그 다음에 X값도 1이에요. 그럼 현재 상태가 1이니까 Q의 반은 0이고 그럼 여기는 0, 1 이렇게 값이 들어가죠. 1, 1이니까 여기는 1, 1, 0이니까 여기도 1. ST 값이 1,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Q의 바죠. Q 값이 1이니까 Q의 바라는 건 0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억은 1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8번입니다. 네트워크 문제네요. 네, NAT 문제인데 NAT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내부망 여기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 라우터를 기준으로 이 안쪽은 내부망, 이 바깥쪽은 외부 인터넷망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를 구하는 건데 기억니은 이 라우터를 기준으로 바깥에 있잖아요. 외부망 외부에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는 이 내부의 아이디를 몰라요. 여기는 사설망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서는 이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깥에 있는 어떤 IP 값은 19168, 19168이 시작하는 이 IP들은 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바깥에서 쓰이는 거는 라우터의 외부 주소, 이 주소랑 그 다음에 도착지 주소 얘네들로만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168 얘네들 IP는 이 바깥으로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건을 고려하여 기억니은 IP 주소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
화살표 방향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소스 IP가 이쪽이 되겠죠. 보내지는 쪽. 그럼 여기 기억 같은 경우에는 12.45.19.17이 되겠고요. 자,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IP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착지는 외부 네트워크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2.17.1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반대에 있는 니은 기억도 반대죠. 지금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가 서로 위치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 돌아올 때니까 이 소스 IP는 이쪽이 되겠고요. 도착지는 이쪽 라우터 I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교육론 문제인데 우리가 정보컴퓨터 과목에서 얘기하는 역량 3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교과교육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외우게 되는 항목인데 정보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그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력. 이 3개는 제일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 밑에 있는 하위 능력까지 다 암기를 하게 되죠. 그걸 기반으로 풀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겁니다. 자, 기억에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추상화 능력과 프로그래밍으로 대표되는 이 능력은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니은에 해당하는 여기 보면은 순차, 선택, 여기는 뭐가 될까요? 반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에 해당하는 정보과 교과 역량을 쓰고 개인별로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을 활용했다. 자, 정보과 교과 역량을 쓰는 거는 저기 체크되어 있죠. 정보문화 소양, 컴퓨팅 사고력, 협력적 문제 해결력 이 셋 중에 하나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을 활용한다는 것은 컴퓨팅 사고력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IT 유창성을 기를 수 있는 정보문화 소양이 되겠고요. 네. 그 역량의 하위 요소 중에서 하위 요소는 여기 3개 있습니다. 정보윤리식, 정보보호 능력, 정보기술 활용 능력. 관계 깊은 거를 쓰는 건데 스마트 패드나 노트북 같은 어떤 기기를 활용하는 거니까요. 정보기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자동화, 2번에 반복, 3번에 요 역량과 그 하위 요소를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수업 참여도와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작성을 하고 그거에 따른 학습지를 작성하는 과제를 낸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뭐랄까 초등학교 문제 같다고 할까요? 약간 좀 그랬는데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억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적극적 참여를 죄송합니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괜히 말을 안 듣는데요.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게 참 암기한 대로 모든 문장을 정확하게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어떤 키워드만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은 임무를 명확히 주는 거예요. 임무, 역할. 네, 요 단어가 들어가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문장 교육 과정에 있는 그 정확한 한 문장을 쓰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더라도 또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안내를 해준다 이렇게만 들어가도
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2번, 3번을 보시면은 니은에 해당하는 목표 상태를 서술할 것. 자, 니은 여기입니다. 목표 상태 찾는 건데 현재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표 상태를 뭐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현재 상태랑 짝을 지어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사과 10개의 가격을 아는 상태. 이렇게만 작성을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3번 디귿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거예요. 자, 디귿 핵심 요소 추출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 조건이 있어요. 디귿은 문제 상황에서 찾는 것을 한다. 문제 상황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서 찾는 건데 여기 보시면 제일 앞에 구매하려는 사과의 개수가 10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10개를 샀다고 돼 있죠. 제일 마지막 줄은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남는 부분은 이제 그 중간인데 마트에 도착했을 때 이런 말 필요 없고 아래와 같은 서로 다른 할인율이 적용된 사과 가격표를 보게 되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 문장을 적당히 녹여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할인율이 적용된 포장 단위 가격표가 제시되었음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요. 사과의 가격은 포장 단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할인율이 적용됨 이렇게 적어도 되겠고요. 문장은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 상황에서 제시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컴퓨팅 시스템 단원의 문제인데요. 이것도 역시 교육과정 암기에서 푸는 문제죠. 우리 정보 과목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건 아닌데 아직 초창기이다 보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를 못했을 때의 문제죠. 그래서 약간 초창기 문제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 암기형 문제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는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한 번씩 보면서 잊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을 말이죠. 그래서 학습자 수준과 여기는 학습 환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그램 작성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력은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교사가 나의 내용대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라는 것은 이 부분이죠. 피지컬 컴퓨팅의 경우 그룹을 만들어 서로 협력해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직접 구현하도록 지도하고 협력적 문제 해결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창의융합, 사고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 협력,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디귿을 수정할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디귿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개미 활동을 기반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를 도입하고 학습지 안내된 순서에 따라 피지컬 컴퓨팅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눈에 띄는 게 개인별이라는 말이죠. 개인별을 하게 되면은 협력, 의사소통 능력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니까요. 개인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변경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학습지에 안내된 순서에 따라 이 부분인데 학습지에 안내된 순서라는 말은 어떤 정해진 방법대로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융통성이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은 창의융합적 사고능력 이런 것들을 기르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학생의 흥미에 따라서
학생의 행위에 따라서 창의융합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컴퓨팅 실습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어떤 답은 아니에요. 약간 열린 답안인데 이런 식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능력, 정보처리 능력 이런 것 단어를 하나씩 넣어줘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번 문제 네트워크 문제네요. TCP에서 이제 통신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먼저 B에게 싱크 신호를 보냈죠. 순서 번호는 100번입니다. 100번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에크 101번을 보낼 테고요. 101번을 나는 101번을 받을 테니까 101번을 보내줘라 이런 얘기죠. 그때 자신의 순서 번호는 1000번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의 윈도우 크기를 300으로 보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단위가 다 바이트 단위예요. 이 300이라는 게 300바이트를 의미한다고 여기 조건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300바이트를 나는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제 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TCP 배울 때 다 설명을 들었겠지만 모두 다 기억을 잘 하고 계시죠. 수신자의 윈도우 크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넘치면 안 되니까 나는 300바이트까지만 받을 수 있어라고 송신자에게 다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송신자는 300바이트 이상으로 보내지 않도록, 이게 이제 흐름 제어죠. 자신의 윈도우 크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이제 보내죠. 이제 에크 100일을 받았으니까 나는 반대로 1000번, 그러니까 싱크 1000번으로 보내줬으니까 에크 1001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의 윈도우 크기를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지금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죠. 그냥 에크만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죠. T1에서 데이터를 보내는데 S는 그러니까 순서번호 101번으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에크 101을 받았으니까 101번을 보내야겠죠. 101번을 보내고, 자, 여기 근데 조건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네요. T1에서 A가 전송하는 세그멘트의 크기는 100바이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가 100바이트의 크기가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300바이트인데 100바이트가 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100개가 소모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200바이트가 남아요.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윈도우 크기를 다시 반환을 해줄 때는 여기서 처리돼서 프로세스로 보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바이트를 처리를 했다. 50바이트를 처리해주면 200에서 다시 250으로 늘려서 다시 보내주잖아요. 이거를 송신 측으로. 근데 이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은 TCP 수신 버퍼로부터 제거한 세그멘트는 없다고 가정한다. 수신한 세그멘트 중에서 응용 프로그램이 버퍼로부터 제거한 세그멘트는 없다고 가정한다. 이 처리를 지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크기가 300이었는데 100개를 받았으니까 그냥 200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0이 됐으니까 여기 보내주는 건 200으로 보내줘야겠죠. 101번을 받아서 101번에서 100개를 받았으니까 이제 201번을 받을 차례에서 201번을 보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202번을 또 보내주고 그 다음에 301번을 또 보내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200개가 남았는데 201번, 301번에서 401번 받을 차례가 되니까 윈도우 크기가 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00, 여기서 100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01번을 해서 에크 401번을 쓰니까 나는 이제 401번을 보낼 차례가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T2 시점에서 기억에 들어갈 B의 윈도우 크기를 구했죠. 20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T3 시점에서, T3 시점은 여기죠. 혼자 윈도우 크기가 300이라고 가정할 때 얘의 송신 윈도우 크기를 구할 겁니다. 혼자 윈도우가 300. 자, 우리 또 기억을 되살려 봐야겠네요. 자, 수신 윈도우 크기. 혼잡 제어가 아니죠. 흐름 제어를 위한 수신 윈도우의 크기가 지금 200개예요.
그 다음에 혼잡 제어를 위한 혼잡 윈도우 크기가 지금 300이라고 조건에서 주어졌죠. 자, 이랬을 때 송신자에게 주어지는 윈도우 크기는 이 값 중에서 작은 값, 둘 중에 작은 값이 A의 송신 윈도우 크기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20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니은의 세그멘트 전송이 가능한 여부를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할 거. 니은에서는 100개 받아서 여기가 0이 됐죠. 0이 됐는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신 측 응용 프로그램이 버퍼에서 제거한 세그먼트는 없어요. 전혀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처음에 300개였는데 100, 200, 300 받아서 0이 돼버렸죠. 그러면은 윈도우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수신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 해주고 뭐 그 이유를 쓰라는데 이유는 뭐 윈도우 크기가 0이어서 뭐 RWND라는 용어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윈도우 크기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윈도우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시연어 문제인데요. 또 카피앤소트 함수를 이용해서 풀이라고 되어 있네요. 카피앤소트가 뭔지 조건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피앤소트는 세 가지 파라미터를 봤는데 S라는 인티저의 배열, 그 다음에 T라는 인티저의 배열, 그 다음에 중간에 N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누누이 말씀드리죠. 변수명이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ABC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N으로 주어지게 되면 N은 보통 개수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뭐 개수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Z, 뭐 X 이렇게 주어진다고 틀린 건 아니니까 100%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N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것은 개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여기서는 지금 이 배열에 쓰여지는 배열의 개수를 의미를 하죠.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저장된 n개의 정수값들의 옳은 못 찾은 정렬 결과를 배열 t에 저장하게 된다. 그럼 S에는 정렬되지 않은 값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처음 이제 0부터 n-1까지 n개의 값을 정렬을 해서 이 t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가 길어지니까 카피앤소트를 직접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건으로 구현이 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렇게 조건을 준 거죠. 이것까지 이제 다 소스코드를 주게 되면 문제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것을 안 상태에서 도수를 보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먼저 볼까요? A, B, C 이렇게 배열이 있고 기억, 니은, 프린트F를 두 번을 하게 되는데 작성 방법에 보면은 여기서 출력되는 값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을 여기서 컴페어 함수들을 찾아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억에서 컴페어 A, B, 6으로 해서 자, 이 값 %t가 두 개죠. 여기서 하나 찍고 여기서 하나 찍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컴페어 A, B, 6부터 한번 볼게요. A, B라는 것은 여기 배열, 여기 배열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6이라는 값이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6이 왔죠. 이렇게 변수 선언해주고 n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 이거는 뭐 예외처리니까 넘어가고요. p, q라는 값을 동적 배열을 선언을 해줘서 카피앤소트를 했죠. 자, 그럼 a는 여기서 주어졌으니까 a의 값을 카피앤소트 아까 우리 조건에서 배웠죠. 정렬을 해서 그 값을 지금 만든 p 값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 근데 몇 개를 넣어줄까요? 여기서 n 6개만. 그러면은 이 a라는 배열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앞에 6개를 정렬을 해서 p에다 넣는 거예요. p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6개를 정렬을 하면은 3이 지금 2개가 있네요. 2, 3, 3, 7, 7, 8. 2, 3, 3, 7, 7, 8. 이렇게 값이 들어간 거예요. p. 자, 그럼 그 다음에 b를 한번 또 볼까요? b를 보시면은 딱 6개니까 자를 필요가 없네요. 이대로 정렬이 되는데
여기 q의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233 어떻게 되죠? 578이죠. 233 578 이렇게 값이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 이 포문이 돌아가게 되는데 diff라는 값과 i라는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줘서 n까지 도니까 0부터 n-1까지 돌게 되죠. 총 n번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n이라는 건 6이니까 이 p와 q의 개수대로 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값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값이 다르면 빼줘서 그 뺀 차의 값을 이 밑에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처음부터 2에서 2를 뺀 거고 그 전에 이제 이 품은 여기 비교부터 하겠죠. 다르면 또 비교. 다른 값이 나왔으니까 그 뺀 값은 2가 되니까요. 이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값이 존재하지 않고 다 똑같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 초기화를 해준 0 값으로 반환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compare AB 6 호출한 제일 앞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2가 출력이 됐습니다. 지금 번대로. 자, 그 다음에 unique A10을 한번 볼게요. unique 이 밑에 있는 함수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 n이 10으로 왔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자르지 않고 7부터 2까지 이 값을 다 쓰게 되는데 스스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동적 배열해줬고 카피소트를 실행했죠. A와 이제 10개 해서 P에다 넣는다. 그럼 여기서 P를 한번 해보면은 이 값들을 다 정렬을 한 거죠. 그럼 제일 먼저 보면 2가 들어가게 되고요. 2가 지금 2개 있네요. 2가 2개 들어가게 되고 쭉 볼까요? 그 다음 3, 3, 3, 3 3이 4개가 들어갔네요. 3, 3, 3, 3 이렇게 들어갔고 나머지를 보시면은 5, 7, 7, 8 들어갔네요. 5, 7, 7, 8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기술 세보시면은 10개죠. 지금 10개 딱 맞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실수하면 안 돼요. 3을 잘못해서 5개를 센다든가 이렇게 실수를 하면은 4점이 그냥 날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합격이 갈리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카펜소트까지 했죠. 그럼 카운트 플러스 카운트는 지금 0인데 여기서 시작할 때 1로 놓고 시작을 하게 돼요. 먼저 플러스를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1부터 n까지인데 n은 들어가지 않았죠. 작으니까. 1부터 n-1까지니까 우리가 n이 10이라고 했을 때 9번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럼 맨 앞에 있는 값은 실행이 안 되는데 1부터니까 0 값은 실행이 안 되죠. 그 이유가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i가 1부터 시작하는데 1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뭐랑 비교를 하냐면 그 앞에 값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0과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1 값이 가서 메모리 참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거는 1부터 해서 비교 대상은 1의 바로 앞에 0번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르게 되면은 이 값이 다를 때는 카운트 플러스를 해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정렬을 해놨으니까 예를 들어 1이 있으면 그 다음 값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0일 수는 없겠죠. 이거보다 작은 값은 안 됩니다. 점점 커지거나 아니면 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값이 같다는 거는 값이 바뀐 거예요. 값이 바뀌어서 이 배열에 있는 값의 종류의 개수 유니크라는 이름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3, 3, 2, 2 이렇게 있게 되면은 3이 하나 있고 2가 하나 있으니까 2개가 되는 거죠. 두 가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하면은 세 가지 값이 들어가고 이 값을 찾는 건데 보시면은 카운트가 0인데 여기서 플러스에서 1로 시작해요. 그래서 배열이 비어있지 않다면 여기 조건에 있죠. n이 0보다 크다면 비어있지 않다면 1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값이 다를 때마다 뭔가 다른 값이 나올 때마다 카운트 값을 하나씩 늘려줘서
이 배열의 값에 몇 가지 종류의 값이 있는지 구하는 것이 유니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의 10, 자, 이 값을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있죠. 22, 3333, 5778. 그러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서 바뀌면서 카운트 값이 하나가 늘어나게 되죠.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총 5가지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 A10이라는 데서는 5가 출력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번 값의 1번 문제의 값이에요. 2, 5. 이게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니은에서 0이 출력되도록 밑줄 친 A, B 값에 들어갈 값을 각각 쓸 것. A랑 C인데 10개예요. 자, A, C 보면 둘 다 세보면 10개거든요. 아까 처음에는 6개를 잘라서 썼지만 지금 10개를 다 씁니다. 이 값을 정렬을 했을 때 이 컴페어 함수에 아까 여기를 이렇게 빼줘서 뺀 값을 출력을 리턴을 해줬잖아요. 근데 다른 값이 아무것도 없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결국에 DIF는 여기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줬으니까 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말인즉슨 0이 출력되도록 하라는 거는 이 두 개 A와 C라는 두 개의 배열이 값이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C를 한번 정렬을 해볼까요? 여기 지금 A랑 B 두 개는 비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것만 한번 해볼게요. 2가 지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이 하나, 둘, 3개 있네요. 3, 3, 3, 3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5, 7, 7, 8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5, 7, 7, 8. 그럼 뒤에 5, 7, 7, 8 좀 똑같고, 그 다음에 3, 3개니까 3, 3개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2 하나 똑같고, 이렇게 지우고 나면 결국 여기 남는 게 2, 3. 그래서 이 A, B에는 2와 3이 들어가야지만이 이 A와 C는 똑같은 값을 가진 배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 지금 int C 이 배열 같은 경우에는 정렬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 A와 B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 두 값은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렬하기 전이기 때문에 카핀 소트를 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A, B 값을 2, 3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 2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을 풀 수가 있고요. 자, 14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병행 제어에 관한 문제인데, 자, 먼저 볼게요. 작성 방법을 먼저 보시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산 B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리드 Y죠. 그다음에 이게 기억 구간, 여기서 이제 리드 Y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연산 C는 디귿 공간에서, 연산 C 리드 Z가 여기서 리드 Z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직렬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건데,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선행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빈 공간에다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보통 책에서 많이 배운 그림 형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T1, T2를 해서 여기 리드 X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리드 Y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T2에서 리드 Y를 하게 되죠. 이 순서예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순서입니다. 여기까지였으니까 그 다음 라이트 Y 되겠죠. 그 다음에 리드 Z, 그 다음에 리드 Z인데 T2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Z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선행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T2에는 X가 없기 때문에 이 X는 뭐 그릴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Y랑 Z가 있으니까. 자, 리드와 리드는 상관이 없고 리드와 라이트만 하게 되면 되는 거죠. 리드에서 라이트가 이렇게 갔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리드 Z, 리드 상관없고 리드 Z에서 라이트 Z 이렇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T2에서 T1으로만 가고 있어요.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스케줄이 직렬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2번을 보시면은 B, 리드 Y 같은 경우는 니은에서 여기서 리드 Y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리드 Z가 여기서 수행이 되는 거. 자, 이때는 과연 어떠한가 한번 보면은 똑같죠. 리드 X, 리드 Y 그 다음에 라이트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리드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드 Z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드 Z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이트 Z가 되겠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X는 필요가 없고 Y만 하게 되는데 여기서 라이트가 이렇게 방향이 같죠. 아까랑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리드는 상관없고 리드 라이트가 이렇게 방향이 갔으니까 T1에서 T2 왔던 것이 T2에서 다시 T1으로 가서 이 사이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렬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3와 T1이 동시에 수행이 되면서 T3 이제 이번엔 이거죠. F가 디귿에서 수행된다고 했을 때 F라는 것은 리드 Y인데 이게 여기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지금 말았는데 이 나그림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F가 리드 Y가 여기 디귿에서 수행된다고 가정해서 여기 들어갔고요. D와 E가 수행되는 구간에 따라서 직렬 가능한 T1, T3가 스케줄이 존재하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한번 똑같이 그려볼게요. 리드 X 그 다음에 리드 Y 자, 여기까지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Y가 되겠죠. Y 그 다음에 리드 Z 그 다음에 라이트 Y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Z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D와 E가 이제 어디 들어가느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먼저 이 Y라는 값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요걸로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리드와 리드는 상관이 없으니까 요 리드 Y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이트 Y에서 이렇게 갔죠. T1에서 T3 T1에서 T3 요 방향으로 살펴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리드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 X가 없죠. 라이트가 없으니까 양쪽은 다 X예요. X는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라이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제 리드 Z만 상관이 있는 건데 자, 리드 Z만 상관이 있으니까 Y도 다 지워버릴게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리드 Z 여기에는 리드 Z인데 이쪽도 리드끼리는 상관이 없어요. 얘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필요가 없고 그럼 이것과만 판단을 하면 되는데 리드 Z가 지금 여기 EF 리드 Y보다 앞에 있잖아요. 그 말은 이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리드 Z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라이트 Z가 이쪽에 있으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라이트 Z보다 앞에 있는 리드 Y보다 그것보다도 더 먼저니까 무조건 화살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T3에서 T2로. 그러면 아까 전에 그린 화살표와 비교했을 때 수환을 하게 되죠. 사이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고 그 이유는 선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되고요. 라이트 Z 한 값보다 이 리드 Y 한 값에 선행하는 리드 Z 값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도 되고 근데 제일 쉬운 설명은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선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사이클이 형성된다. 이 말이 들어가면 제일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가능이었고 여기는 가능하지 않음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4번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요. 전공 B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